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11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지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그러나 시간대를 보면 한 11시 넘어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수급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개인들이 사니까 기관들은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같이 사서 바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늘고 개인들도 이대로 그럼 뭐 시장이 쭉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시장이 그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에서 시장 전략 그리고 관심 섹터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선임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터닝포인트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여주세요. 국정 혼란 속에 어제 급반등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반등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확실을 갖기에는 변동성이 좀 남아 있고요. 이번 주 또 탄핵과 관련된 표결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될지 김동공 차장님. 네, 일단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적인 것들 좀 한번 좀 살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뭐 사실 하락장이 올 때마다 일단 좀 나오는 이야기들이긴 한데 코스피 PBR이 이제 얼마 전에 좀 급락이 나왔을 때 0.83까지 일단 다녀오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0.8배를 하회했던 적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 실제로 지금 0.8배 정도 수준에 있긴 합니다만 뭐 0.9배 미만도 사실상 거의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들은 일단 빠르게 이제 터닝이 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방에 대한 이제 좀 경직성들은 일단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적으로도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매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지분율을 좀 한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 3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2%가 깨지냐 마냐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32%를 하회했던 적들이 2000년 이후에 30%를 돌파를 시작한 이후로는 단 6번밖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08년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하고 32%를 하회했을 때 당시에 2-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차례를 빼고 나면 그 6번 중에 5번은 최소한 나빠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들 또한 지금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물량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제 30%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신용 관련된 물량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들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측면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지분율들이 역사적 거의 저점 수준에 있다는 점들 PBR도 역시나 좀 저점 수준에 있다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약간 좀 전국이 좀 혼란스러우면서 좀 코스피를 조금 안 좋게 우리나라 증시를 좀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위기 수준까지 그러니까 위기 수준까지 일단 좀 왔다는 점들이고 그렇다면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이제 좀 탄핵 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이제 가시화되는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들은 상당히 좀 해소가 되면서 최소한 뭐 더 이상 빠질 것들은 없는 그런 자리로 지금 들어온 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택중 선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좀 사고 그런 대응이 맞나요 지금은? 지금 뭐 일단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오늘 상승장이 나오고 있을 때 뭐 기관도 일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샀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좀 던져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보면서 상방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당장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한 11월 달에 개업 발표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계속 여름 이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국내 증시는 12월 옵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정상화를 향해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엄이라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무언가 좀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또 하나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태가 뭔가 좀 장기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리스크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번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렇고요. 하나는 이제 신평사의 신평 등급이라던가 코멘트가 뭔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지를 봤을 때에는 아직은 신용평가 등급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한국 국채에 대한 이 CDS 프리미엄 자체도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한 2bp, 2.3bp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우려할 만큼 크게 걱정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계속 순매도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것이 이 계엄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더 애드가 된 거지 그동안 사다가 매도로 반전된 건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여름부터도 사실 이미 코스피에서는 좀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수 레벨은 지금 낮은 건 맞다. 다만 상방도 역시 같이 제한돼서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께 시장 전략부터 들었고요. 다음 또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요.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고 했고 어제 TSMC 실적 나왔는데 뭐 좋긴 했지만 기대치는 못 미친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꽤 밀렸습니다. 2% 넘게 밀렸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보면 김동공 차장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냥 좀 플랫한데 오늘 보면 한미 반도체가 11% 오르고요. 여타 뭐 소재주가 같은 경우도 한솔케미칼 5%, 솔브레인, 소재 뭐 소부장 쪽이 오늘 강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개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주들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밀렸었죠. 그래서 사실상 좀 밸류 가격 메리트는 일단 좀 생긴 상태다라고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자금들이 일단 좀 밀려 들어오고는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자금들이 현재 최근에 시장의 거래 대금들이 워낙 많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덩치가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들어 올릴 힘은 현재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이제 중소형주들권에서 일단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소형주들이 이제 좀 상당수가 일단 또 코스닥에 일단 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일단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일단 단기 매수세에 의한 이제 반등은 일단 나왔고 그럼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이제 조사 외에도 TSMC 실적이 이번에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30%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매출이 살짝 좀 꺾이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됐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이제 지금 약간의 성장성에 대한 약간의 의문부호가 일단 좀 찍히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좀 해석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영향력들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수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AI에 대한 수혜를 일단은 이제 뭐 글로벌 피어 대비는 좀 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누렸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 AI 외적인 레거시 쪽에서의 이 약간 꺾임들이 좀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투자 포인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내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분기 이제 12월 11일이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4분기 내로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빠졌었던 이제 수혜를 못 받았던 것만큼 기대감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삼성전자에는 있고요.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도 조금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짜 좀 약간 거짓말처럼 이게 좀 치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주들의 약간 좀 늘어지는 현상들, 지금 안 좋은 현상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진짜로 좀 제대로 완료가 되는지 네. 이것들이 이제 반도체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에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점들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별히 뭐 개인들은 하이닉스 쪽에서 더 기회를 찾고 있는데 오히려 소부장 쪽이 올라보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그죠? 그동안에 빠진 것 비하면 소부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소부장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마이크론 반도체 지원금이 확정되면서 아마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직은 그 삼성이랑 SK는 협의를 좀 하고 있죠. 미국 상무부와. 이 부분이 앞으로의 소부장, 특히 이제 뭐 장비 쪽이 되겠죠. 장비 쪽이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가 좀 포인트를 하나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또 국내 정치 상황도 좀 불안정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반도체를 또 AI 쪽,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와 나머지 레거시를 좀 봤을 때에는 레거시 쪽들은 이제 TSMC 실적이 전년 동기는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해서는 11월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는 예상했던 대로 좀 안 좋고 있고,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레거시 쪽들은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레거시 쪽들은 지금 아직은 조금 헤매일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AI로 가면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중국 쪽에서 반독점 제재를 한 게 그 인수권을 가지고 태클을 걸었는데, 이게 되게 옛날 일입니다. 2020년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와서 문제를 들먹이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규제기관에서. 근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거는 역시나 트럼프 2기 집권을 앞두고 뭔가 이제 하나의 경고성 카드를 날리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보다 수위를 더 세게 해서 아예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제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역풍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I 쪽들, HBM 쪽들 중심으로 한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레거시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또는 뭐 퀄테스트가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 중심의 밸류체인은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부장단이 강한 게 시장 특징이었고요. 오부장 터닝 포인트 다음 내용은요. 네, 중국의 부양책 발표, 오늘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 중국 부양책이 뭐 몇 차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연말에 대해서 경제공작회의나 내년 기대감이 나오면서요. 화장품, 그다음에 오늘은 보면 뭐 여행주, 항공주 이렇게 다 오릅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전략, 그 가운데 또 좀 특별히 좀 좋은 쪽은 어느 쪽일까요? 권택중 선생님께서. 네, 일단은 뭐 소비주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일단은 내일까지 해서 이제 중국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는데, 해당 회의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뭐 시진핑 주석도 참가하고 그 외에 뭐 국무위원들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럼 이 유동성을 얼마나 풀 것인가가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수천억 위안 가지고는 시장의 반응이 미덥지근할 것이다. 오히려 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수조 원 때까지는 수조 위안이죠. 위안 때까지는 발표가 돼야, 그래야 뭔가 좀 유의미하게 좀 내수가 진작이 된다든지 목표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후에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 교체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교체가 지금 계속 대두되는 과정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과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살짝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유동성이 풀린 것과 함께 뭔가 시너지가 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관심받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 전통적으로 뭐 항상 뭐 화장품, 여행, 에너지 뭐 이런 쪽들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엔터 쪽도 충분히 집중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전쟁이 또 한 번 또 크게 이제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무언가 이런 것들을 살짝 한 발 물러서서 회피할 수 있는 섹터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엔터미디어 쪽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이 좀 더 열리고 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중국 쪽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엔터 이쪽 기업들에게 좀 뭔가 이제 큰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나 혹은 뭐 엔터 쪽으로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하셨군요. 네. 중국 관련주 얘기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 뭐 유망한 섹터가 좀 확실하게 힘을 실을 만한 섹터가 좀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선주는 뭐 상당히 기대감과 견주함을 가지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방산주 올라갈 때 어떤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걸 받으면서 오늘도 강하게 갑니다. 조선주 전략, 그리고 그중에서 유망한 기업들
기업들 김동공 차장님 알려주십시오. 네, 조선주 하면은 최근에 이제 업황이 상당히 좀 좋죠. 그래서 네. 3년치 일감들을 이제 더 막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보도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항상 조선주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제기하는 쪽들은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수주량 기준으로는 일단 중국한테 이제 좀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달별로 끊어보면은 점유율이 중국이 굴을 쓸어 갈 때 우리가 한 2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항상 좀 노이즈로 좀 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도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위기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넘쳐나는 물량들을 중국이 가져간다라는 관점들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위기 의식을 이제 좀 제기할 것들은 일단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이제 많이 받았던 것들이 다 이제 적자 수주가 일단 좀 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재무제표가 실적들이 악화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금 현재 수주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크를 3년치 일감들을 다 수주해놨던 점들을 좀 신경을 써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그래도 중국에 비해서 밀린다라고 해서 좀 고민이 되신다면은 조선 엔진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것들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의 조선의 성장은 우리나라 조선사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조선 경쟁자의 출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선 엔진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량한 고객사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엔진을 좀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관전 포인트들 섹터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공 차장님은 10월 16일 날 삼양식품을 말씀을 하셨군요. 그 당시 주가가 한 50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8만 원 기록하면서 상승률을 좋게 가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게임주 전반에 대한 이제 좀 호재성 재료가 일단 조금 하나 뜨고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이제 앱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에 결제를 한 10,000원 정도 했을 때 이 3,000원 정도는 이제 앱스토어나 이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도 30% 정도는 그냥 이제 플랫폼사에다 이제 줘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 이제 DMA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30% 수수료율이 앱스토어에서 17%로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유럽에만 국한이 될 거냐, 혹은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하를 안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앱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바일 매출 분이 90%가 넘기 때문에 앱 수수료가 인하가 되었을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한 70% 정도 되고요. 시프트업도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넷마블이 아니라 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냐면은 일단 이건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이제 불과할 뿐이거든요. 아직까지 현실화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플랫폼 수수료가 좀 많아짐을 통해서 게임사들이 그동안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들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PC 게임 그리고 콘솔 게임에서의 게임들을 출시를 하면서 수수료를 낮추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2025년에 PC과 콘솔 게임에서 좀 많은 출시작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권택중 선임 매니저는 11월 19일 날 루닛 말씀하셨는데 의료 AI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관심주 이어서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디어유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 관련돼서도 엔터 쪽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엔터를 모두 하나로 가져가는 기업이고요. 10월 말에 보시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있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실적에는 아마 내년 1분기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사에 제휴되어 있는 텐센트와 제휴되어 있거나 사나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앱 내에 아마 계속적으로 좀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이 워낙에 또 인구가 많죠. 중국 관련돼서 굉장히
굉장히 사용자가 폭증할 수 있는 그런 목전을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또한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은 지금 이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벗어나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무역 장벽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관심 가져서 보실 만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역시나 뭐 기대도 크지 않았지만 썩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 1분기부터는 분명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가는 36,000원 하단에서 살짝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 이탈가 같은 경우는 대략 32,000원 정도 선으로 전저점 이탈 시 손절 이렇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 오후장 터닝포인트 관심 종목 두 분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선임 매니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